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시간,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을 함께 공부할 김희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요리를 하는 것보다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선생님도 요리를 좋아해서요. 집에서 국이나 찌개를 자주 끓여 먹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먼저 어떻게 하나요? 냄비에 물을 넣고 재료들을 넣은 다음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죠. 그래서 10분 동안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줍니다. 자, 10분 뒤에 딱 간을 보니까 어때요? 처음보다 짜졌어요. 왜 짜졌을까요? 바로 물이 증발을 해서 농도가 더 진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실생활 속에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물이 증발해서 농도가 진해진 이야기도 방정식으로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떤 활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한눈에 보기로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80쪽입니다. 자, 먼저 1차 방정식으로 식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 요령을 배우고 나서 같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81쪽에서는 수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미지수 x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다음 그것을 이용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한 장 넘겨서요. 82쪽에서는요. 나왔다.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공식 한번 같이 한번 또 살펴보고 문제를 활용해 볼게요. 자, 마지막 83쪽에서는 비율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기서 한번 농도에 관한 문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니까 문장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또 몇 문제 골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2강 1차 방정식 활용 개념 잡으러 개념 잡자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자 잡았다. 자,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세울까? 우리 첫 번째 개념으로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읽어줍니다. 자, 문제를 읽어줄 때요. 미지수 x를 뭘로 둘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x를 뭘로 둘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엔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 대한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식을 세워준 다음엔요. 1차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잘 풀어줘야겠죠. 지난 시간에 연습한 거대로 잘 풀어주고 나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합이 55세고요. 16년 후에는, 그러니까 16년이 지났어요. 그럴 때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아버지의 나이가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5세다. 여기서 좀 첫 번째 힌트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16년이 지난 후에 아들의 나이의 2배가 아버지의 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합은 55세다. 16년이 지나면 아들의 나이 2배가 아버지의 나이다. 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들의 나이를 선생님이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살이 되겠지만 일단 단위는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아버지도 모르죠. 그럼 Y 라고 두면 미지수가 2개 생기니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합이 55세라고 했으니까 55 마이너스 X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렇죠? 아들 나이와 아버지 나이를 합해서 55살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런데 이건 현재고요.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6년이 지나면 16년 후가 되겠죠. 16년이 이렇게 지나면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아들의 나이는요, X에서 16살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16년 지나면은 아들은 X 플러스 16이 되고요. 아버지는요, 여기에다가 16을 또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16을 더해서 써주면요, 55 마이너스 X 플러스 16입니다. 자, 그런데 55하고 16은 계산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여기다 16을 더하니까 71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해서 아예 써줄게요. 계산해서 써주면 얘는 71 마이너스 X다. 그래서 55에 16을 더해서 썼습니다. 자, 이게 16년 후의 나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들의 나이의 2배가 아버지의 나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16년 후예요.
아하, 그럼 16년 후에 아들의 나이의 2배는 뭐가 된다? 아버지의 나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세웠으니까 이제부터 잘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연습했죠? 가로 앞에 숫자 2가 있으니까 네, 뭐 해주자? 네, 분배해주자. 그래서 2를 이렇게 분배를 먼저 해줍니다. 분배를 해주면요. 2x 플러스 32는 7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x는 좌변으로 이쪽으로 2사, 32도 우변으로 2사. 이사할 때는 조심할 거 부호를 바꿔주자. 그래서 2x 플러스 x는 71 마이너스 32다. 이렇게 우리 계산이 되고요. 계산해주면 얘는 네, 3x는 71 마이너스 32. 암산해볼까요? 32를 빼면 네, 3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3으로 나눠줍니다.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네, x는 13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뒀었냐면 처음에 네, 아들의 나이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아들의 현재 나이는 네, 13살이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 아까 더해서 55세라고 했으니까 55세에서 13을 뺀 네, 42, 42죠. 42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먼저 문제를 잘 읽으면서 뭐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뭔지 그걸 확인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수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부터 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문제 중에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연속하는 두 정수의 합이 얼마입니다. 연속하는 두 정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연속하는 두 정수다라고 나오면요. 어떤 거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6, 7 이런 거예요. 연속하는 두 정수. 정수니까 음수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이렇게 연속하는 두 정수다. 그럼 우리가 미지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 x, 하나 y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미지수가 또 많아지니까 복잡해지죠. 그래서 하나를 x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요. 연속했으니까. 네, 그거보다 하나 크겠죠?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큰 수를 x로 두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큰 수를 x로 둘 때는요. 작은 수는 네, x 마이너스 1이 되고 큰 수를 x라고 둬도 상관이 없겠죠. 연속하기만 하면 되니까 표현은 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연속하는 세 정수. 예를 들어 6, 7, 8 이렇게요. 자, 그러면 네, 연속하니까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쓸게요. 가운데 연속하는 세 정수니까 가운데를 x. 그럼 얘보다 하나 큰 거니까 x 플러스 1. 얘보다 하나 작으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가장 작은 걸 x라고 둘래요 하는 친구들 있겠죠? 네, 그래도 우리가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둬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제일 큰 걸 x라고 두면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제일 큰 걸 x라고 두면 그거보다 작으니까 x 마이너스 1, 그거보다 하나 더 작으니까 x 마이너스 2라고 둬도 상관없다는 거. 세 번째, 연속하는 두 홀수. 자, 이번엔 조금 홀수? 짝수? 이런 거 나올 때 예를 들어 볼까요? 5와 7 연속하는 두 홀수죠. 짝수는요. 6과 8 이렇게 연속하죠. 아하, 그래서 하나를 x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뭐로 둘 수 있다. 그거보다 2가 크죠. 그래서 하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네, 나는 큰 걸 x로 두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작은 거는요. 네, x 마이너스 2라고 두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연속하는 세 홀수 또는 세 짝수. 그러면 3, 5, 7, 그쵸? 4, 6, 8 이런 숫자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가운데를 x라고 두면요. 그거보다 하나 큰 홀수 x 플러스 2, 그거보다 하나 작은 짝수. 홀수 x-2라고 두고요. 짝수도 마찬가지겠죠. 가운데 숫자를 x라고 두면 그거보다 하나 큰 짝수 x 플러스 2, 그거보다 하나 작은 짝수니까 x-2다라고 둘 수 있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작은 거를 x로 둘게요. 그러면
그 다음 수는요, x 플러스 2, 그 다음 수는요, x 플러스 4다 라고 우리가 둘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제일 큰 거를 x라고 두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다 라고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연속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용해서 미지수 x 하나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x, y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수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표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23 한번 생각해 볼까요? 23 두 자리 자연수죠. 23. 얘는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3인 그런 숫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미지수를 써서 10의 자리는 2인데 1의 자리는 몰라 x야 라고 두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2x.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23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2x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10의 자리는 2고 1의 자리는 x야 라고 읽지 않죠. 얘는 네, 2 곱하기 x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자릿수. 네, 우리 십진법 할 때 배웠죠? 뭐 배웠었냐면, 네,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전개식 하는 거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3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23이다. 그럼 얘는요, 네, 2 곱하기 10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십진법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얘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써서요.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수를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겠죠. 10x 플러스 y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네,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한 말이 나오면 전개식을 쓴다. 그리고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다. 이제 숫자를 주겠죠.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이거와 같이 알아야 될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숫자를 줬는데요. 10의 자리에 1의 자리를 바꾼 수에 대해서 물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23 줬잖아요. 그럼 23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뭐가 돼요? 숫자 두 개 바꾸니까 32가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네, 10x 플러스 y,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이 숫자 두 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네,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때는 네, 이렇게 숫자를 바꾼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연수의 자리 바꾼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유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나 끊어야겠죠. 자연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아까 바꾼 수 나온다고 했죠. 나왔습니다. 바꾼 수는요. 처음 수보다 36이 커요. 두 자리를 바꿨더니 원래 있던 수보다 36이 걔가 더 큰 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처음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운 개념을 쓸 건데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볼게요. 10의 자리가 3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럼 1의 자리는요? 예, 몰라요. 그래서 1의 자리를 모르니까 얘는 1의 자리를 x라고 둬야겠죠. 자, 1의 자리 x고 10의 자리는 3이에요. 그러면 처음 수는 어떻게 돼요? 처음 수. 네, 처음 수는 10 곱하기 3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10의 자리는 3, 1의 자리 모르니까 x. 선생님, 아까 전에 분명 y라고 두셨는데요. 네, 아까는 x, y 미지수가 두 개라서 선생님 표현을 했고요. 지금은 하나니까 x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숫자에서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자, 그럼 바꾼 수도 한번 써볼까요? 바꾼 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네, 바꾼 수는요. 처음 수보다 36이 크다 그랬는데 일단 바꾼 수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x가 되고요. 1의 자리가 네, 3이 되겠죠. 바꿔준 거예요.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 바꾼 수를 보니까 이 바꾼 수는요. 처음 수보다 36이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이 크니까 처음 수에다가 36을 더하면 뭐가 돼요? 바꾼 수가 되겠죠. 10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처음 수에 36을 더하면 바꾼 수가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자, 뭐가 나왔나요? 네, 1차 방정식 나왔죠?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풀어줄게요. 자, 10 곱하기 3, 30입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36이니까 바로 써볼까요? 네. 66 더하기 x는 이렇게요. 자, 이쪽은요. 네, 10 곱하기 x, 네, 10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이항해줘야 됩니다. 자, 10x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요. x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이 3 그대로 있고 66 너도 이항해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66이 되죠. 자, x에서 10x, 이 x 앞에 1이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1 빼기 10이니까, 네, 마이너스 9x는, 얘는요, 네, 마이너스 63. 양변을 뭘로 나눠줄래요? 네, 마이너스 9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자, 그럼 답이 나오겠죠? 양변을 똑같이 9로 나눠주면, x는 뭐가 돼요? x는, 네,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63, 7이 되겠네요, 마마뿔. 자, 그래서, x가 7이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네, 처음 수 나왔죠? 처음 수는 얼마다? 37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수 바꾸는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개념으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9강이었어요. 9강에서 선생님이 네, 문자식 할 때 마우스 이렇게 거꾸로 된 거 그려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한번 더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표 기억을 해보면서 그려볼까요? 이제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네, 마우스 거꾸로 되는 모양을 표시해주자 그랬죠. 그런 다음에 위에는 뭐를 씁니까? 네, 거리, 얘는 속력, 얘는 시간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알면 쉽다 그랬냐면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네, 거자를 살짝 가려요.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같이 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요. 속을 딱 가려요. 속을 가리면 시간분의 거리. 시간 구하고 싶으면요. 시를 딱 가려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속시 이 그림 하나로 세 가지 공식이 다 표현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가면 속이 시원해. 어디예요? 화장실.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해봤는데요. 자, 거속시 이 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네, 5번으로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5번입니다. 민채와 태민이가 방과 후에 실내 체육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채가 출발한 지 5분 후에요. 태민이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길어요. 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민채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태민이가 출발했어요. 그럼 민채는 생각해보세요. 민채는 태민이보다 5분을 먼저 간 거예요. 자, 민채는 분당 60m의 속력으로 걸었다. 민채 속력 나왔죠. 오케이, 민채의 속력. 민채는 속력 60이다. 태민이는요, 분당 90m의 속력으로 걸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태민이 속력 나옵니다. 태민이는 분당 90m의 속력 나왔어요. 이럴 때 문제, 태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민채를 만나는지 구하여라. 문제 이해 가시나요? 민채가 실내체육관으로 이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5분 지나서 태민이가 민채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민채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야 되겠죠. 그래야 딱 중간에 만나니까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묻고 있는데요.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말이 너무 많으니까 민채와 태민이를 각각 구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민채 그리고 태민이 이제 두 명이 주인공이죠. 이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민채와 태민이 일단 속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속력은 각각의 속력을 구해줘야겠죠. 속력은 민채는 속력이 얼마인가? 분당 60이라고 했죠. 그래서 60 단위는 일단 생략할게요. 분당 60이고 태민이는요. 속력이 분당 90이다. 그래서 단위 생략해서 일단 속력만 써봅시다. 자, 시간은요. 네, 시간은 민채의 간 시간과 태민이 간 시간을 자 먼저 태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그래서 태민이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태민이가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X분. 자, 그럼 민채는요. Y분? 이렇게 두면 네, 복잡하고요. 자, 뭐라고 두면 좋을까? 자, 생각해보세요. 민채는 태민이보다 아까 5분 먼저 갔다 그랬어요. 그럼 태민이가 X분 후에 민채를 만났거든요. 그럼 민채는요. 태민이 만날 때까지 얼마 동안 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태민이보다 5분 더 먼저 갔으니까 이만큼의 시간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리 살펴볼게요. 거리는요. 민채가 태민이를 만났어요.
만났다라는 거는 민채가 간 거리와 태민이가 간 거리가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거. 같아야지 만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하, 우리 민채가 간 거리와 태민이가 간 거리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거리는 아까 뭡니까? 거리는 표 기억하죠? 거, 속, 시.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식을 세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한번 식 세워볼게요. 식을 세워보면 민채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60 곱하기 시간 x 플러스 5는 자, 태민이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90 곱하기 x다. 이렇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얘 이제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서 옆에다가 좀 풀어볼게요. 자, 방정식을 풉시다. 그러면 60 x 플러스 5 90 x니까 먼저 분배해주면요. 60x 플러스 300은 90x다. 이렇게 되고요. 자, 90x 이항합니다. 그러면 60x 마이너스 90x는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x는 마이너스 300이다. 양변을 마이너스 30으로 나누면요. 양변을 마이너스 30으로 나눠주면 x는 뭐가 돼요? 10이 되겠죠. 뿔. 그래서 x는 10이다. 자, x 아까 뭐라고 뒀죠? 태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시간이라고 뒀죠. 그래서 태민이는 정답 몇 분 후? 정답은 10분 후에 만난다라고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공식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그림 그려주십니다. 그림 그려주고요. 거, 속, 시 씁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로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같이 가야겠죠? 네 번째 개념은요.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로는요. 정가와 원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가와 원가라는 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니까 얘는 선생님이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가라는 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이 있죠. 그쵸? 밀가루도 사야 되고 계란도 사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사야 되고 그쵸?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빵을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는 원래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원가. 그런데 원가 그대로 빵을 파면 이익이 하나도 남지가 않죠. 그래서 원가에 이익을 붙여요. 예를 들어 원가가 500원이 들었어요. 빵 하나 만드는데. 그럼 나는 이익을 300원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300원을 붙여서 얼마로 팔아야 돼요? 800원으로 팔게 되겠죠. 그래서 걔가 정가가 됩니다. 정가는 정식 가격. 그래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게 정가다라는 개념. 원가와 정가라는 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나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농도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농도는 우리 소금물, 설탕물 할 때 농도 얘기 많이 이제 들어봤죠. 그 농도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느냐를 분수로 표현한 다음에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100g이 있어요. 100g이 있어요. 그 안에는 소금이 5g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물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자, 농도는 그러면 100분의 5 곱하기 100이니까 그래서 5% 단위는 그쵸 퍼센트가 되겠죠. 이렇게 농도는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이 만드는 문제는 농도를 묻지 않습니다. 농도는 보통 줘요. 그럼 뭐에 대해서 묻냐면 소금에 관해서 많이 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소금의 식으로 바꿔서 적어줄게요. 자,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금은 자, 소금 물도 넘기고 100도 전부 다 이항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 이렇게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우리가 소금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식 너무 중요해요. 이제 소금물 문제 나오면 계속 이 식을 씁니다. 그래서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는 거, 이 식 꼭 기억을 하고요. 이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제 7번입니다. 4% 소금물 1250g을 증발시켰더니 10%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10%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처음에는 싱거웠는데 나중에 짰다라는 그 얘기 했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4%였는데요. 이제 물이 증발했어요. 물이 없어지니까, 물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10%로 진해지면서 아주 짠맛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10% 소금물은 그럼 얼마큼이 남았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아까 소금으로 풀라 그랬는데 풀기 전에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 소금물. 그래서요, 선생님 이렇게 4% 소금물 1250g이니까 1250 숫자만 쓸게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금물이 증발을 했습니다. 증발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네, 물이 줄어들 거예요. 물이 줄어들어서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는데 얘 소금물은 10%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Xg 남아있다. 그래서 X라고 쓸게요.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선생님 같다라고 표를 먼저 했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농도 다르고요. 물도 달라요. 자, 그럼 뭐가 같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처음에 4% 소금물이 되도록 이 안에 소금이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어있진 않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두 덩이를 넣어서 4%를 만들었어. 자, 물이 증발했어요. 그럼 소금은요? 소금은 증발하지 않죠. 이 물에도 이 소금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녹아서 들어있겠죠. 선생님 눈에 잘 들어오라고 한번 그려봤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물이 증발해도 농도가 변해도 물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누구다? 그렇죠. 소금이죠. 이 소금의 양과 이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같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때 들어있는 소금은 이때 들어있는 소금이다. 소금으로 식을 세워야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소금식 갑니다. 아까 소금식 뭐라 그랬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쪽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기억나시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소금이다. 기억나시죠? 그걸로 식을 선생님이 세웠어요. 소금은 소금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데요. 양변에 똑같이 100분의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100을 없애고 1250에 4를 곱하면 암산할게요. 선생님이 5000. 자, 10 곱하기 x니까 10x. 따라서 양변을 또 10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10으로 나누면요. 이쪽 10 없어지고 얘도 10으로 나누면 공이 하나 없어지죠. 따라서 정답 x는 500인데요. 자, 여러분 x가 우변에 있다고 놀랄 필요 없고요. 좌우변 살짝 바꿔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정답은 500g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에 관한 문제 해봤습니다. 소금 뭐라고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것만 하나 꼭 기억을 해두면 농도 문제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문제 풀었으니까 잠깐 쉬어가야겠죠? 수학의 맛을 아는 자, 수학의 단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 수학자 디오판토스를 모셔봤습니다. 디오판토스 씨, 방정식 문제를 많이 즐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묘비의 비문에서도 수학으로 일생을 나타내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의 묘비에도 제 일생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죠. 들어보세요. 신의 축복으로 태어난 나의 일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생의 12분의 1이 지난 후에 얼굴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일생의 7분의 1이 지나서 결혼을 했고요. 5년 후에 아들을 얻었지만 내 아들은 나 일생의 2분의 1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뒤로 4년 뒤에 일생을 마쳤죠. 자, 과연 나는 몇 살에 죽은 걸까요? 여러분들 1차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서 맞춰보세요. 그럼 안녕!
네, 디오판토스 씨가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떠넘기시고 떠나버리셨습니다. 네, 실제로 나이를 X라고 두고 1차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요, 84세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 여러분들 교재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식을 확인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잡으러 이제 출발을 해야겠죠? 문제 잡자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문제 잡자 맞았다. 네, 여러분과 오늘 같이 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5번 문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1차 방정식 어떻게 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내는 동아리 친구들에게요, 알사탕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4개씩 나누어 주면 7개가 남고요.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모자라요. 자, 성내의 동아리 친구는 모두 몇 명인가? 라는 문제죠. 자, 이렇게 나눠줬더니 남고 어떨 때는 부족하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떨 때 더하기를 써야 되고 어떨 때 빼기를 써야 될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올 때 예를 하나씩 꼭 드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필기 해놓고요.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탕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탕이 20개가 있어요. 사탕이 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6명이에요. 그래서 사탕을 나눠줄 거예요. 사탕을 나눠줄 건데, 자, 이 사탕의 개수는요, 먼저, 일단 3개씩 나눠줘 봅시다. 그러면, 네, 3개씩 나눠주면, 3, 6, 18, 18개를 나눠주고요. 2개가 어때요? 남아요. 그래서 사탕의 개수를 쓸 때는, 네, 플러스 2를 해주면 되죠. 자, 이번엔 남았으니까 4개씩 나눠줄게요. 자, 4개씩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네, 사탕은 4개씩 6명에게 나눠주면, 6, 4, 24니까 4개가 어때요? 부족하죠.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네, 빼야지 사탕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남는다 그랬을 때는 더해주고 부족하다 그랬을 땐 빼준다. 이 개념 그대로 우리가 이 문제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지울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알사탕을 나누어 주는데요. 한 사람에게 4개씩 나누어줘서 7개가 남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5개씩 나눠줬더니 3개가 모자란다. 여기서 내 식 두 번째 식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친구는 모두 몇 명인가? 몇 명인가? 그래서 얘를 내 X명이라고 둬야겠네요. 자, 그러면 사탕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X명에게 4개씩 나눠주면 네, 4X 7개가 남습니다. 플러스 7. 자, 이번에 사탕을 5명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5x가 되고요. 그때 3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빼기 3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탕과 이 사탕은 같은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5x-3은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우리가 1차 방정식 나왔죠. 세울 수 있고요.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4x를 이쪽으로 넘기면 5x-4x 자, 마이너스 3 이쪽으로 넘기면 7 플러스 3. 그래서 5x, 4x 빼니까 네, x는 12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친구는 모두 몇 명? 네, 10명이다. 그래서 정답 10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 문제를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봤는데요. 자,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비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로 준비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빵 가게에서 할인카드를 사용해서 빵을 구매할 경우 15% 할인된 가격으로 팝니다. 효림이는 이 가게에서요. 할인카드를 사용해 케이크를 사서 21,250원을 냈어요. 자, 그럴 때 할인 전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할인 전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 그거를 할인 전 가격을 X라고 둘게요. 그래서 할인 전 가격을 얼마라고 둡니까? 네, X1이라고 둡니다. X1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X1에 15%를 할인된 가격으로 샀을 때가 21,250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X1에 85%만 내가 내고 산 거죠. 15%를 할인을 받았으니까 네, X1에 85%만 내가 낸 거고요. 그 85%가 얼마냐? 21,250
250원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써주면 끝납니다. 자, 85%는, 네, 퍼센트는 뭐죠? 네, 100분의 얼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분의 85. 그래서 식으로 써주면요. 100분의 85 곱하기 x는 얼마다? 21,250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x 구하고 싶어요. 네, 양변에 얘 없애주면 되니까 85분의 100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래서 x는요. 21,250원 곱하기 85분의 100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21,250을 85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살짝 나눠줄게요. 숫자가 크니까 따로 한번 나눠줘 봅시다. 85로 나눌게요. 나눠주면은, 네, 82 하면은, 네, 17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5번 들어가죠. 그래서 425 나오니까, 네, 0 되겠죠. 그래서 0 이렇게 된다. 즉, 얼마예요? 네, 얘를 얘로 나누면요. 250입니다. 그리고 얘는 계산이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250에, 네, 100을 곱하니까 x는 얼마다? 네, 25,000원이 된다. 그래서 정답 얼마? 정답은 25,000원.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인된 가격 퍼센트 문제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1차 방정식 활용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정리하는 30초 스피드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초 동안 빠르게 네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죠? 긴장하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연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x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네, 큰 거를 써주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한 두 숫자, 네, x와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거리는, 네, 거리는 뭐 곱하기 뭐? 거, 속, 시. 그래서 정답은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농도 문제죠. 농도는 소금,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해주니까 100 지워져 버리네요. 정답은 네, 5%. 정가는 네, 원래 가격 더하기 이익이라 그랬어요. 원래 가격. 그래서 이름하여 정답은 원가. 정답. 네 문제 모두 성공입니다. 네, 오늘도 끝내기 전에 숙제 내드려야죠. 오늘의 숙제는요. 디오판토스를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이를 x라고 했을 때요. 3분의 2x 또는 2분의 1x가 되는 나이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몇 살이었는지 구해보는 겁니다. 자, 숙제 꼭 하셔서요. 12강 제목 숙제라는 제목으로 글 올려주시고요. 질문도 Q&A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3강 함수의 뜻 들어갑니다. 예습 꼭 하셔서요.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 공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